안녕하세요. 디자인 읽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잡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단순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와 반대로 복잡함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디자인 입장에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생각이 복잡하거나 또는 고민이 많거나 또는 갈등을 할 때 이런 복잡하다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겠죠. 어, 만약에 복잡함이 어떤 선택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어, 우리는 매일 언어를 쓰고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은 결국 복잡한 어떤 선택을 거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나 친구와 대화를 하고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 인간은 언제나 이런 복잡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학에서는 언어가 단순히 정확하게 하나의 단어를 딱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경쟁 구조 안에서 우리 뇌가 그동안 만들었던 수많은 단어들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정확한 어떤 의식적인 선택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 안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언어학자인 이호령 선생님은 보자기에 관련된 에세이를 쓰면서 한국어가 가지는 언어의 복잡성을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한 예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언어들은 보통은 예를 들어 밥을 먹다 또는 집을 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가 이렇게 1대1 대응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보자기라는 보게 되면 보자기는 싸다, 매다, 이다, 그다음에 두르다 이런 다양한 어떤 동사가 매짐을 갖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명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어는 하나의 명사에 하나의 동사가 대응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어떤 동사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하나를 딱 가지고 무언가를 표현해 보라고 했을 때 보자기는 단순히 어떤 싸매다라는 어떤 느낌으로만 디자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도 여기서 어울리는 동사가 뭔지를 계속 무의식적으로 꺼집어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인간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런 언어의 경쟁 안에서 이 복잡함 속에서 하나의 자기가 딱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건져내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잡함은 단순히 생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경쟁 구조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어떤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언어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시각 언어나 이미지들이 훨씬 풍부한 느낌과 표현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물리학도 한번 보시면 뉴턴이나 이러한 고전 물리학에서는 절대주의를 찬송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어떤 힘을 절대적인 수학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뉴턴 같은 경우도 중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공식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부터 현대 물리학으로 오면서부터 이러한 절대주의 세계관이 깨지고 상대주의 세계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마저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어떠한 높이의 높낮이에 따라 높이 있는 사람과 낮은 지형에 있는 사람이 시간을 상대적으로 다르게 느끼고 운동 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는 이런 상대성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시간을 단순히 시간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시공간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공간의 조건에 따라서 시간의 의미도 달라진다는 걸 설명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현대 물리학에 오면서 단조로운 절대주의 세계관에서 복잡한 상대주의 세계관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양자역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단순히 상대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상보성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세상은 불확실성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닐스 보어가 아인슈타인과 논쟁을 벌이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원자 안에 있는 입자들을 뭔가 조건이나 위치값을 가지게 하려면 하나의 입자의 성질도 띠지만 파동의 성격도 동시에 띠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물리학에서는 이런 입자의 정확한 위치값을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보는 관찰하는 시간에 따라 다 다르게 위치가 움직인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이것만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언쟁을 벌이게 되는데 닐스 보어는 상보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절대적인 어떤 위치값을 갖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양한 상보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언어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거나 하나의 절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이 상대적이고 되게 유동적인 값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미술도 과거에는 뭐 그리스나 로마의 이런 신전 조각들을 보게 되면 절대적인 어떤 규칙에 의해서 완벽한 비율, 황금 비율을 통해서 마치 아름다움이 하나의 수치화되어 있고 보편적이고 하나의 단조로운 법칙이 딱 있었다고 믿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현대 예술에서의 아름다움과 멋은 하나의 어떤 정확한 비율로 설명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피카소 같은 경우도 큐비즘을 통해서 인간이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하나의 시선으로만 대상을 표현하지 않고 멀티 퍼스펙티브 다양한 관점에 의해서 대상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미술의 언어가 하나의 관점만 가지고 보지 않고 여러 관점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볼 수 있게 이런 시각의 확장을 열어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하나의 1대1 관계에서 다대응 관계로 마치 우리 눈을 열어준 거죠. 보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의미가 다양한 동사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대상이 하나의 관점만 가지지 않고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디자인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이상 과거의 디자인은 어떤 절대적인 법칙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고정된 걸 만들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제는 훨씬 더 개성적이고 자기 자아식도 들어가고 더 주관적인 작품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디자인도 과거에 고정된 로고에서 최근에 워커 아트 센터라는 미국의 한 디자인 박물관에서 만든 로고를 보게 되면 이 로고 같은 경우도 하나의 고정된 어떤 형태를 갖지 않고 로고 자체가 사용자가 입력하는 어떤 값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패턴을 가지게 만들어진 확장형 로고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어떤 데이터를 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복잡한 로고들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로고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로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현대 디자인에 와서는 과거에 비해서 절대적인 거에서 상대적으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의 언어도 훨씬 더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유동적인 디자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디자인은 더 이상 대상을 하나의 언어로만 부르지 않고 여러 가지 언어로 불러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보자기를 하나의 동사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런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바라보게 되면 디자인을 위해서 고정된 하나의 시선만 갖지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현대 디자인은 하나의 고정된 게 아니라 유동적인 디자인으로 바뀌고 현대 디자인은 결과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바뀌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거에는 그냥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됐는데 즉 결과의 형태인 결과가 예쁘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까지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를 위해 동그라미를 통해서 로고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동그라미가 왜 그러한 동그라미가 나왔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디자인에 비해서 현대 디자인은 결과 중심보다는 가정의 중심, 그리고 하나의 완성된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는 프로세스 자체를 디자인하는 존재로 훨씬 더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보통 올림픽의 로고를 보면 어떠세요? 되게 고정돼 있고 딱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양이나 전통적인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는 좀 색달랐던 게, 런던은 이미 유명해졌기 때문에 런던을 알리기보다는 올림픽에 가지고 있는 스포츠의 정신을 알리는 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 올림픽 로고는 다이나믹 스포츠라는 슬로건 안에서 이 다이나믹함을 어떻게 경험시킬 수 있을지, 다이나믹의 언어를 굉장히 풍부하게 유동적으로 만든 로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현대 디자인은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고 결과 중심이 아닌 가정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1대1 방식으로만 대상을 보지 말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멀티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복잡함은 디자이너한테 단조로움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한계를 확장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혀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